안녕하세요. 근육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올바른 중립자세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한번 나눠보고, 그 다음에 중립자세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도 몇 가지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중립자세가 어깨 통증이랑 어떤 연관이 있는지도 먼저 이론적으로, 그 다음에 실제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일단 중립자세에 대한 약속을 우리가 인터넷이나 전공서적을 찾아보면 굉장히 다양해요. 상완골이 일직선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슬개골의 위치는 어떻다, 우리 고관절의 위치는 어떻다. 우리 학자분들이 정말 많은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약속을 해놓은 거라 그것 자체가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자세가 안 좋잖아요. 스마트폰도 많이 하고, 휴대폰도 많이 하고, 공부, 운전도 많이 하고, 운동은 별로 안 하시고. 그러면 이제 어디가 불편해서 고객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어깨가 아플 수도 있고, 허리가 아플 수도 있고, 그래서 보니까 특정 조직에 염증이 있긴 한데 그 염증의 근본적인 원인이 잘못된 자세로부터 기인하는 것 같다. 그럼 우리 이 굽은 자세 혹은 너무 꺾인 자세를 중립으로 만들자.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어떤 그냥 그 기준값에 억지로 테트리스 하듯이 맞추려면 우리 몸을 로봇처럼 이렇게 컨트롤을 해야 돼요. 물론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 그거를 유지하는 건 불가능하고, 그거를 이 모든 지점을 생각하면서 움직임을 구현하는 건 더 어렵겠죠. 특히 이제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2배 더 어려울 거고요. 그래서 이 중립자세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일단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전통적인 우리 이 복부를 안정화, 우리 코어라고 하잖아요. 이 체간을 안정화시키는 전통적인 기법이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드로우인이라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이 배꼽을 척추 방향으로 강하게 잡아당겨서 복부의 수축을 유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이 이렇게 긴장하게 되면서 안정성을 확보한다, 이런 의미고요. 2번째는 브레이싱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보통 이제 웨이트 리프팅을 할 때 많이 쓰는데, 웨이트 트레이닝을 할 때 제일 하면 안 되는 게 뭐예요? 벤치프레스, 데드리프트, 스쿼트를 할 때 허리가 죽으면 안 된다. 그래서 흉곽을 뒤로 젖힙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허리가 꺾이니까 체간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복 앞 이렇게 빵빵하게 이 에어백을 채워서 중량이 짓눌리더라도 이 허리가 아니라 이 에어백이 보호해 줄 수 있게 만들자 해서 고안된 게 브레이싱 기법이고요. 근데 문제는 이 2가지가 어떤 특정 트레이닝 동작을 할 때는 도움이 되는데, 그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때는 제가 직접 해보니까 불편함이 너무 많고, 이게 딱 그 일시적인 트레이닝에서만 쓸 수 있지 이거를 현실에 옮기는 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예를 들면 드로우인을 계속 24시간 유지하는 것도 정말 힘들지만 백보 양보해서 24시간 유지할 수 있다고 치자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자꾸 이제 체간에 이 복 앞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점점 이 혈압이 위쪽으로 와요. 그래서 몸이 계속 경직되다 보니까 우리 몸이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켜요. 그래서 우리 몸하고 마음은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내가 정신 상태가 멀쩡한데 몸을 계속 긴장시키잖아요. 그러면 점점 정신도 긴장이 돼요. 이거는 지금 자세하게 설명드리진 않지만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호르몬 영향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 생리학적 반응 때문에 진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브레이싱도 마찬가지. 일단 그 24시간 복압을 잡는다는 게 정말 인위적이고, 그 다음에 상당히 불편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것도 많은데 여기에 계속 신경을 쓰고 있을 여유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그 브레이싱을 했을 때 대부분의 안정성, 어깨라던가 팔꿈치라던가 무릎이라던가 발목이라던가 이런 데 안정성이 완벽하게 해결이 되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고민을 했었는데, 지금 단계, 지금 2025년 2월을 지나고 있는 저희 근육연구소가 생각하는 올바른 중립자세에 대한 기준은, 우리가 이제 몸통이 불안하니까 계속 이거를 수축하려고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몸의 내부에서 외부로 밀어내자는 거죠. 예를 들면 아까 드로잉을 설명할 때 대부분의 이제 요가, 필라테스, 체형 교정이라든지 그런 곳에서 지도자분들이 가르칠 때 배꼽을 척추 방향으로 강하게 잡아당겨서 체간을 이렇게 복부를 수축해달라, 고정해달라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배를 바깥으로 꺼내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허리가 딸려올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 이 체간의 부피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1이었던 게 갑자기 1.5로 증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나가면 뒤는 무조건 따라요. 뒤로 가면 앞은 무조건 따라와요. 여기 이 용량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배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 배를 꺼내는 거예요. 근데 배를 꺼내면 허리가 꺾여서 허리가 경직되지 않나요? 그래서 허리도 꺼내는 거예요. 허리도 뒤로 꺼낸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여기 체간은 질량 보존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꺼내면 뒤가 꺾이고 뒤로 보내면 앞이 굽어요. 앞이 이렇게 딱 죽습니다. 그래서 이 힘을 균등하게 5대5로 보내는 거예요. 앞으로 보내는 힘 5, 뒤로 보내는 힘 5 해서 이렇게 하면 내 안에서 갑자기 이렇게 텐션이 생겨요. 하면서 전면에 있는 전면 사슬과 후면에 있는 후면 사슬이 착착하고 이렇게 밸런스를 맞춥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후천적인 훈련, 그 다음에 이 계속 자극을 통해서 body awareness, 그러니까 우리 몸에 꺼져 있는 그 감각들을 계속 깨워야 돼요. 그 수준이 계속 도달하면 이 앞뒤 레벨, 시상면 상에서의 앞뒤 레벨뿐만 아니라 관상면 상에서의 이 좌우 레벨까지도 부풀릴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럼 총 4가지 면에서 우리 몸 내부에서 외부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배에서 앞으로, 등에서는 뒤로, 그다음 왼쪽 옆구리는 왼쪽, 오른쪽 옆구리는 오른쪽. 그러면 이렇게 해서 체간이 정렬이 되고 우리 복 앞 이렇게 우리가 펀치 맞기 전까지 직전의 그런 수축감이 아니라 그냥 기분 좋은 탄탄함. 다시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의 이 코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말이 좀 길어지는데 그럼 코어 근육이 뭐예요? 코어가 중요하다. 코어 운동 하셔야 된다. 그럼 코어가 뭡니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다들 코어가 뭔지 몰라. 아니면 다들 말하는 코어가 다 달라요. 코어라 하면 우리 여기 갈비뼈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 골반뼈 있잖아요. 여기는 단단한 뼈들이 버티고 있어요. 근데 이 갈비뼈랑 이 골반뼈 사이에는 어때요? 척추뼈 하나만 대롱대롱 있고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불안정성을 어떻게 확보하기로 했어요? 복직근도 있고 복사근도 있고 복행근도 있고 덕지덕지 몸통 근육을 붙여서 여기를 보호해 주는 거잖아요. 여기가 코어잖아요. 골반과 갈비대를 이어주는 몸통 근육들. 근데 이 코어 근육들이 작동하는 방식은 길이 변화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등척성 수축을 하면서 외부 스트레스에 저항하게 설계가 됐단 말이에요. 우리의 그 어릴 때부터 발육 발달. 누워있다가 고개 가누다가 뒤집고 기고 그다음 일어서고 뛰고 이런 걸 했을 때 이 체간 근육의 길이 변화보다는 이 길이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외부 스트레스에 저항할 수 있게 이게 아니고 이렇게 길이 변화 없이 체간을 안정화해 줄 수 있는 게 코어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염두하기 위해서 우리가 드로잉이나 브레이싱이나 이런 길이 변화가 있는 기법을 하지 말고 이 모든 방향에서 내부에서 외부로 뻗어주면 아무런 길이 변화가 없는데 이 친구들이 착착착 수축하면서 부드러운 이 압력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압력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스트레칭 하거나 어떤 동작 하거나 이렇게 운동이나 일상생활에 적용을 해주시면 너무너무 이게 효과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얼른 여러분들한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일단은 제가 최대한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이거를 직접적인 동작들에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쉬운 동작들. 자, 예를 들면 첫 번째는 브릿지입니다. 그래서 브릿지 동작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가 누워서 엉덩이를 번쩍 들어 올리는 게 브릿지인데 우리가 발로 하체 힘을 쓰기 위해서 발로 차서 이 몸통을 띄우잖아요. 그러면 이 하체 코어 안정성이 소실된 사람은 체간 안정성을 유지를 못해서 이렇게 차는 만큼 튀어나가요. 그러니까 배가 튀어나가고 허리는 앞으로 가요. 이렇게 꺾여버려요. 이렇게 하면 문제가 뭐냐면 브릿지 운동 여러분은 어디 운동 한다고 알고 계시죠? 뭐 엉덩이, 하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튀어나가게 해서 코어의 중립이 유지가 안 되면 엉덩이 근육을 쓸 수가 없어요. 그냥 이 무릎이랑 그다음에 햄스트링으로 치고 나가는 거예요. 하면서
기립근이랑 이 세 가지 근육을 주로 쓰게 돼요. 근데 요거는 되게 퀄리티가 나쁜 브릿지죠. 브릿지라는 거는 발을 차서 신전하는 거죠. 신전해서 내 몸을 앞으로 위로 띄우는 건데, 그 과정에서 내가 체간의 안정성이 유지가 안 되면 발을 찰 때 햄스트링을 자꾸 쓰게 돼요. 근데 이게 뭐 햄스트링을 많이 쓴다, 엉덩이를 못 쓴다, 이런 차원의 문제를 떠나서 햄스트링을 주요 신전근으로 계속 쓰게 되면 이 모멘텀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햄스트링을 이용해서 발을 뒤로 차게 되면 그거에 대한 대가로 이 고관절 대퇴골두를 앞으로 빠져나오게 만들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러한 습관이 되면 내 자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기대신 분들 정말 많거든요. 나중에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거나 사람 많은 데 가서 사람들이 서 있는 자세를 봐보세요. 그러면 10명 중 3, 4명은 다 이렇게 서 있어요. 이게 허리에 기댄 게 아니라 고관절 신전근으로 엉덩이를 못 쓰고 햄스트링을 많이 써서 안정시에도 고관절이 신전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브릿지 상태에서 체간의 안정성이 소실된 상태에서 운동을 해봤자 햄스트링만 엄청 강화하고 정작 둔근은 쓰지 못한다. 안 좋은 예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발로 차서 브릿지를 했는데, 자, 체간 안정성이 좋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찼을 때 허리가 이렇게 제껴져. 해서 기립근, 햄스트링, 그다음에 무릎 관절에 부담이 많이 가요. 이 상태로 계속 브릿지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아까 약속했던 중립 자세를 신경 쓰잖아요. 그러면 허리가 튀어나가는 걸 막아줘요. 배는 앞으로, 허리는 뒤로, 옆구리는 옆으로. 그 상태로 브릿지를 실시하시면 얘가 튀어나가는 게 아니라 잡아줘요. 그래서 발로 차면 찰수록 이 일직선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비로소 엉덩이로 고관절을 신전하게 되거든요. 브릿지라는 동작을 함에 있어서 중립 자세를 지키는 것과 안 지키는 것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 예시로 첫 번째로 브릿지를 보여드린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크런치인데요. 크런치는 체간의 굴곡이 일어나는 동작이라 조금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예외이기 때문에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예시로 집어넣습니다. 뭐 방식은 상관없어요. 어떤 방식으로든 예를 들어 크런치를 한다 했을 때, 크런치를 하면 어때요? 배는 들어가고 등은 튀어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크런치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얘도 똑같아요. 브릿지를 했을 때처럼 얘는 기본적으로 등이 뒤로 가고 복근이 수축해서 크런치를 하는 입장인데, 이 상태에서 배가 나가는 힘, 허리를 펴주는 이 적절한 앞에 저항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크런치를 했을 때 등이 너무 많이 신장이 돼서 크런치를 하는데 허리가 아프신 분들이 있어요. 크런치를 하면서 허리 아플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장요근도 쓰지 않는 상태고, 그래서 허리 아플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허리가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단순히 너 복부가 약해서 그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앞뒤의 어떤 그 길이 밸런스가 너무 깨진 거예요. 그래서 몸을 말아 올리는 과정에서 등 근육이 너무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등 근육이 말해주는 거야. 나 더 이상 늘리면 뜯어질 것 같아, 그만해 하고 통증으로 계속 알려주는 거야. 크런치 동작을 할 때도 우리는 내 마음속에서는 배를 계속 내미는 이 상대되는, 상응하는 이 힘을 계속 줘주셔야 돼요. 크런치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등을 밀어서 몸을 동그랗게 마는 게 아니라 배가 튀어나가는 허리를 꺾는 이 힘을 계속 유지하시면서 크런치를 하셔야 온전히 배에만 스트레스가 오고 이 등 길이가 적절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크런치 동작을 하실 때 어떤 다른 부작용 없이 동작을 완성시킬 수 있다. 요게 이제 두 번째 예시입니다. 크런치.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예시는 좀 더 적극적인 움직임, 스쿼트를 예시로 들 건데요. 우리 몸의 이 근육들은 그냥 딱 골반의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골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골반에 붙어 있는 각각의 근육들은 골반을 이렇게 전방경사 시키거나 후방경사 시키거나 이 역할을 다 담고 있어요. 그림으로 띄워 드릴 건데, 예를 들면 우리 허벅지 앞에 대퇴사두근 근육은 이 골반뼈
전상장 아래 전하장 골격에 붙어 있어서 얘를 아래로 끌어내려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골반이 이렇게 아래로 끌려가면서 허리가 꺾이게 만드는 근육이에요. 그리고 허리 기립근은 어때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골반을 위쪽으로 올리니까 얘도 마찬가지 골반을 전방경사시키는 근육이에요. 그럼 반대로 우리 복부는 이 치골뼈, 방광 아래에 있는 치골뼈를 복부가 이 명치에 붙어 있거든요. 명치 방향으로 이렇게 끌어올리니까 골반을 후방경사시키는 근육이에요. 그 다음에 이 엉덩이 햄스트링도 이 골반을 아래 방향으로 수축했을 때 끌고 내려가기 때문에 골반을 후방경사시키는 근육들이에요. 그래서 골반 입장에서 봤을 때 등 근육들은 골반을 수축했을 때 전방경사시키고요. 그 다음에 복부 근육들은 후방경사시키고, 허벅지 근육들은 전방경사시키고, 뒷근육들은 후방경사시키고. 그래서 이 네 가지의 근육군들이 사방에서 팽팽히 잡아당기면서 이 골반의 중립을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운동 너무 안 하고 잘못된 자세로 오래 앉아있고 하다 보니까 특정 근육군이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뭐 누군가 이제 전방경사 시키는 근육들이 우세해. 그러면 자세가 이렇게 될 거고, 후방경사 근육들이 우세해. 그러면 자세가 이렇게 될 거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자세, 그 다음에 이제 불필요한 관절 통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앞뒤 밸런스를 잘 맞춰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특정 근육의 특정 부위에, 국소 부위의 그 어떤 염증이라던가 손상이나 이런 거에 집중해도 그때뿐이고 완전한 처치가 안 될 겁니다. 만약에 중립 자세를 잡지 못한다면. 다시 돌아와서 스쿼트라는 예시를 이제 들려드리려고 했잖아요. 스쿼트는 이제 어디 근육을 많이 쓸까요? 허벅지 근육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골반을 전방경사시키는, 전방경사시키면 어때요? 이 배가 앞으로 튀어나가는 형태가 되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스쿼트라는 동작은 배가 앞으로 튀어나가는 이 힘이 훨씬 우세해요. 그럼 우리는 뭘 주의해야 돼요? 배가 자꾸 앞으로 튀어나가지 않게 등에서 뒤로 밀어주는 이 힘을 스쿼트 하는 내내 의식을 좀 많이 해주면 중립 자세를 잡는데 수월하겠죠. 그래서 스쿼트를 할 때 그냥 허벅지 근육에 내 몸을 맡기면 배를 내밀면서 이렇게 스쿼트를 할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는 허리가 펴져서 좋은 자세 같지만 허벅지 근육 전체를 쓰지 못하고 이 텐션이 점점 무릎 쪽으로 이동해서 스쿼트를 반복했을 때 이 무릎 주변이 피로해져요. 그 다음에 이 햄스트링이랑 둔근은 전혀 쓰지 못하고 바로 기립근으로 건너뛰어요. 그래서 기립근이랑 이 무릎 여기만 계속 쓰면서 스쿼트를 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아까 약속했던 것처럼 이 허벅지에 의해서 배가 자꾸 튀어나가는 힘이 강하니까 스쿼트라는 동작은, 그래서 뒤쪽으로 우리 밀어주는 힘도 계속 의식을 많이 해보자. 그래서 이 약속했던 앞, 뒤 밸런스를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동작을 다시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허벅지, 무릎에 실렸던 텐션이 위로 올라오고요. 엉덩이랑 허벅지 뒤도 많이 쓰게 돼요. 그 다음에 기립근에 대한 피로도는 당연히 감소되겠죠. 그래서 이 스쿼트라는 동작을 했을 때에도 우리가 약속했던 그 사방에 이 안에서부터 외부로 펼쳐주는 이 복압을 잘 유지를 해주시면은 완전히 그냥 다른 동작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TMI를 드리자면, 같은 운동을 하는데 누군가는 몸이 잘 자라고 누군가는 막 맨날 운동 열심히 하는데 몸이 잘 안 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어떤 훈련 방식의 문제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 어떤 자세 정렬의 차이예요. 자세 정렬이 좋으면 아까 보신 것처럼 우리가 타겟팅하는 근육에 정확히 이 딱 힘을 전달시킬 수가 있는데, 자세가 이제 어느 한쪽, 앞이나 뒤나 한쪽으로 너무 쏠리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근육에 타겟이 안 되고 아주 그냥 불편한 관절에만 스트레스가 계속 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매일 열심히 운동을 해봤자 몸의 변화는 별로 안 나타나는 거죠. 근섬유를 직접적으로 자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립자세, 지금 현 시점에서 저희 근육연구소가 생각하는 중립자세에 대한 정의와 그다음에 그거를 이해를 돕기 위한 동작 3가지까지 방금 이제 소개를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어깨 통증이랑 어떻게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을까? 그거를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깨 통증을 겪는 분들의 이제 대부분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첫 번째 이제 능형근이 너무 찌그러져 있어요. 그래서
팔을 올릴 때 날개뼈에 충분한 상방 회전이 안 됩니다. 그 찌그러진 능형근을 펴주는 게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날개뼈에 충분한 상방 회전, 그러니까 우리가 팔을 들어 올릴 때는 날개뼈도 같이 위쪽으로 올라가게 설계가 돼 있거든요. 이 팔뼈가 2도 움직일 때 날개뼈는 1도 추가로 움직여요. 그래서 2대1 비율로 움직이면서 팔의 각도가 120도로 올릴 수 있고 날개뼈가 60도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합쳐서 180도가 이제 우리 인간의 완전 가동 범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코어 밸런스가 깨져 있으면, 깨졌다는 거는 보통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가 있거든요. 우리가 좌식 생활 많이 해서 이 장요근, 허벅지 근육이 많이 짧아져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골반을 자꾸 이렇게 전방경사 앞으로 내밀기 때문에 등이 자꾸 찌그러져요. 그래서 이 찌그러진 등을 피기 위해서 우리가 막 정거근 운동하고 월슬라이드 열심히 하고 막 능형근 스트레칭 하고, 그것들도 물론 이제 유의미한 효과는 줄 수 있는데 근본적인 처치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어깨 통증 환자가 있을 때 저희가 방금 설명드린 그 중립 자세, 예를 들어 팔을 들어 올리는데 어깨가 자꾸 찡겨서 불편한 어깨 충돌 증후군 환자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뭐 극상근에 뭐 주사를 놓을 수도 있고, 그다음 뭐 소염 진통제 먹으면서 버틸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적극적으로 마사지 처치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플랭크나 월슬라이드나 정거근 운동 많이 하셔야 됩니다. 능형근 스트레칭, 소흉근 스트레칭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1차원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지만, 그런 처치 하나도 없이 우리 약속한 중립 자세를 지키면서 본인 안에서 내부에서 외부로 사방으로 압력을 만들어내면서 팔을 천천히 들어 올리면 이 날개뼈, 겨드랑이 아래에서 날개뼈 하각이 돌아가는 느낌이 이제 처음으로 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날개뼈에 올바른 상방 회전이 안 일어났던 거예요. 어거지로 만들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해봤자 그러니까 아까 설명드린 대로 뭐 정거근 따로, 능형근 따로, 소형근 따로 이렇게 해봤자 실제 움직임에서는 그게 적용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많은 케이스에서 예전에 실패를 했었고요. 근데 이 오히려 어깨라는 그 국소부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내가 압력을 못 만드는가를 찾아서 거기를 깨워주고, 그다음에 팔을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이 체간의 압력을 계속 유지를 해주면 이 근막들이 짱짱하게 잡아당겨 주면서 날개뼈의 상방회전 삼형제, 하부 승모근, 정거근, 그 다음에 상부 승모근, 이 친구들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면서 이 견봉을 축으로 날개뼈 하각이 돌아가는 느낌이 나요. 그냥 하면서 이게 정거근을 쓰는 느낌이구나. 그제서야 이제 그걸 알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움직임, 중립 자세를 잡은 상태에서 움직임을 아주 천천히 가져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보통은 어깨 가동성이 떨어지시니까 가다가 어깨 안 올라가네, 불편하네 하면 이 흉곽을 젖혀서 이렇게 도와줘요. 근데 이렇게 하면 어때요? 우리는 영원히 날개뼈의 올바른 상방회전 느낌을 찾을 수가 없어요. 계속 이 도전과제를 만나는데 계속 피해가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은 안 아플 수는 있지만 계속 나는 그 느낌을 영원히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립 자세의 약속을 지킨 다음에 천천히 팔을 올리면서 자, 이제 90도, 110도, 120도가 지나가는 이 과정이 견봉이 제일 좁아져서 불안한 각도거든요. 거기서 내가 정면 승부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비켜주지 않겠다. 계속 하면 이 날개뼈 하각이 옆으로 빠지면서 이렇게 부드럽게 상방 회전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만세했을 때는 위에 이 견갑 거근과 상부 승모근이 딱딱해지지 않고 그냥 기분 좋은 텐션을 가지면서 부드럽게 수축을 하거든요. 결국엔 다시 돌아와서 어깨 어떤 환자들, 이렇게 뭐 익상견이 될 수도 있고 이두건염 환자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극상근 충돌 증후군 환자가 될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은 그냥 다 결과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내 움직임 패턴, 내가 그냥 뭐 취미가 테니스야, 아니면 뭐 운전이야, 아니면 가사를 많이 해서 뭐 냉장고 문 열거나 찻잔 열거나 이런 게 많아. 그러니까 그런 거에 따라서 결과가 그냥 달라졌을 뿐이지 근본적인 원인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체간 안정성의 소실.
그래서 어깨 통증 환자가 있다면, 그러니까 내 어깨가 지금 불편하다면 이 어깨 스트레칭 뭐 이런 게 아니라 체간 안정성을 먼저 살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상태에서 이 소실되지 않는 선에서 계속 어깨 움직임을 반복하면 아, 이게 올바른 어깨 움직임이구나, 이거를 인지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당장 내가 지금 염증과 부상이 있더라도 그냥 바로 웨이트 트레이닝을 실시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이제 환자가 왔을 때 저희가 전곡을 찔렀잖아요. 그러면 그날 바로 뭔가 동작이 구현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면은 사기꾼처럼 사이비처럼 들릴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의 손상 정도나 염증이 꽤 심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정교하게 중립 자세를 지켰다면 어느 정도 불편함 없이 동작을 수행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 그게 안 된다면 이제 우리가 답을 아직 못 찾은 거죠. 그러니까 전곡을 제대로 못 찌른 거죠. 그걸 잘 찌를 수 있게 하려고 저희가 계속 공부하고 훈련하고 하는 거고요. 더 빠른 시간 안에 그거를 팍 찔러서 한 번에 불편함을 해소해 드리려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저희가 이제 그간 과거 영상에서도 그렇고 이 중립 자세를 뭔가 어떻게 정의하지를 생각하려고 많은 시도들을 했어요. 골반이면 골반, 갈비뼈면 갈비뼈, 뭐 치골 건드리기, 이 장골릉 컨트롤하기, 부풀리기, 쪼이기, 그다음 뭐 좌골 컨트롤, 모든 랜드마크를 계속하면서 실험을 했어요, 일상에서. 근데도 될만하면 또 부작용이 나오고, 될만하면 부작용이 나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방금 설명드린 그 동작을 했을 때 비로소 부작용 없이 그 다음에 안정성은 극대화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간단한 웨이트 동작들로 예시를 드렸던 거,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어깨 통증 환자들한테 어떻게 직접적으로 그게 재활에 큰 도움이 되는지, 왜 그게 답일 수밖에 없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제가 일단은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잘 전달이 됐을지 모르겠어요. 길고 지루한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저희는 계속 이렇게 연구를 할 거예요. 저희는 근육연구소잖아요. 그래서 근육과 인간의 움직임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전공서나 논문이나 이런 거에 다 이제 정의를 내려주셨어요. 그 위대한 우리의 선배님들께서 이제 막 국내외를 막론하고 여러 전문가분들께서 다양한 이제 정의와 움직임을 다 정의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보고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건데, 근데 문제는 이거다, 이것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라고 모든 걸 다 정확하게 알려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말은 맞아, 역학적으로 사실인데, 그럼 그거를 우리가 지금 실무에서 이 사람이 당장 안 아프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근데 그거에 대한 답은 그냥 상상력에 맡기는 거야. 그래서 재활이 어려운 거거든요. 왜냐면 이 단순히 이론과 훈련 그것뿐만이 아니라 상상력을 계속 자극하고 그걸 통해서 실험을 하고, 이 확률이 너무 적은 거죠.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확률을 높여야 되니까 더 많은 실험을 해야 되고,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되고, 더 많은 그것들을 막 우리가 일상에서 시도해 보면서 해야 되는 거. 아까도 맨 처음에 설명드렸지만, 그러면 내가 이 느낌이야, 찾았어. 근데 이거를 저 혼자 유레카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시청자분들이나 이제 찾아오시는 고객분들한테 내 느낌을 이 사람이 똑같이 구현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간에 어떤 약속된 해부학적 용어를 쓰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처음에 인지를 시키고 그 부위를 정확하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느낌이에요, 이 느낌이에요, 이게 아니라 이 뼈 부분을 정확한 해부학적 용어로, 뭐 굴곡이면 굴곡, 신전이면 신전, 그다음 뭐 수평 외전이면 외전, 그래서 몇 도 굴곡, 그다음 몇 도 신전,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해서 내가 가진 그 느낌을 정확히 구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제가 느낀 이 느낌과 감정은 아니죠. 이 느낌과 요 아다리를 딱 고객이 정확하게 느낄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저희의 목표인 거죠. 사실상 그게 이제 궁극적인 재활과 트레이닝의 목표가 되는 거고, 그 느낌을 빨리 찾아주는 사람이 좋은 지도자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급 마무리를 해보자면, 계속 이제 저희는 연구를 해서 좋은 연구 결과가 있을 때마다 그거를 막 저희 노하우라고 막 숨기지 않아요. 그냥 왜냐면은 그 저희의 목표 자체가, 물론 이제 저희도 당연히 먹고 살아야 되니까 레슨하고 돈을 벌지만, 그냥 그런 거죠. 예를 들어 이 영상을 통해서
뭐 조회수가 한 500명 정도 보시거든요. 저희가 영상을 한번 올리면. 근데 500명 중에서 한 2명 깨달았어. 2명 깨달아서 맨날 막 병원 가서 주사 맞고 막 MRI 찍고 했는데 막 양치하는데 어깨 불편하고 그랬는데 이 느낌을 깨달으셔서 어깨가 안 아파졌어. 그러면은 저희가 벌써 얼마나 많은 돈과 시간과 에너지와 그냥 너무 많은 거를 우리가 세이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저희 근육연구소의 철학이기 때문에 이렇게 방금 말씀드린 이 중립자세에 대한 인지도 이렇게 말은 쉽게 하지만 그걸 알아내려고 저는 13년이 걸렸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오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감없이 그냥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고 그걸로 인해서 이 영상을 보는 어떤 체육 지도자분들이 깨달아서 좋은 영향을 펼치면 너무 좋죠. 하고 아니면 그 소비자가 직접 보고 깨달아서 내 몸이 편해졌어 그러면 그것도 베스트. 앞으로 저희 근육연구소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실험들, 연구들, 그다음 그 결과에 대한 발표라고 할 수 있죠. 이 자체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냥 가볍게 지켜봐 주시고 뭐 좋은 것 같다 하면 그냥 적용해 보시고 별로다 하면은 이제 좀 더 나은 연구 결과가 쌓일 때까지 조금 차분하게 기다려 주시면 저희는 매일 공부하고 매일 훈련하니까 그래서 더 매번 좋은 이 연구 결과로 근육연구소만의 결과로 여러분들께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